달걀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베란다 내부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다육은 그라노비아 금이에요. 이 그라노비아 금 제가 이거 언제였어? 한참 전인데 잠시만요. 3월 13일? 어머 세상에 3월 달에 했네. 제가 요거 단지내 다육에서 3만원에 구입해갖고 와갖고 요거를 이 적심을 했어요. 번식을 하려고. 뭐 진짜 오래됐네요. 뭐 거의 3월이니까 7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서 다 여기가 이제 소복하게 있었던 아이들을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는데 드디어 이제 뿌리를 내린 애들. 얘는 지금 완전히 실패했네. 얘는 속까지 다 말랐죠? 이제 요런 애들은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라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똘똘 말려있기 때문에 얘는 실패했고 얘는 아직도 속이 초록초록 해갖고 못 버리고 놔뒀고요. 나머지 그라노비아들은 전부 다 뿌리를 내렸어요. 이 와중에도 금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그라노비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라노비아가 있네요. 그럼 아닌가? 이게 다른 애였나? 그냥 그라노비아였나? 헷갈려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잘 내리고, 이렇게. 근데 솔직히 8개월 동안 요 정도밖에 못 키운 건 제가 진짜 못 키운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고 일반 그라노비아 금 말고, 원래 제가 키우고 있던 요 그라노비아는 제가 요거 한 번은 분갈이를 해줬어요. 한 번은 분갈이를 해줬고요. 얘 말고도 또 창밖에 크고 있는 그라노비아가 또 있어요. 그라노비아는 잎이 워낙 얇은데, 오래 묵히면, 햇볕에 딸딸 그으면 잎이 얘도 상당히 도톰해지는 다육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지금 이 계절에 동형다육이가 얼마나 생기있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그라노비아 금 보여드리는데 얘는 좀 얼굴이 많이 큰 편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가 살짝 부족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입장이 길어졌습니다. 하고 몇 개 안 나왔다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후발로 늦게 나오는 요런 그 립토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먼저 나왔던 애들은 오히려 이제 안 보이고 나중에 지금 천천히 씨앗이 발아대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법 요만큼 나왔어요. 21년 6월 23일 날 제가 파종했네요. 이것도 뭐 거의 3개월, 100일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요 정도밖에 제가 못 키웠어요. 환경이 좋았다면 지금쯤 더 많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저면 관수를 하고 햇볕을 좀 보여주면서 이 발화를 유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천천히 이렇게 발화되는 립토비들도 있더라고요. 사각 화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천천히 발화되는 립토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데 날이 추워져서 이게 잘 이제 더 이상 진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걱정이 돼서 얘는 조금 온도가 더 높은 데서 생장등 밑에다 놔둬야 되나? 뭐 지금 그런 고민이 조금 되는 립톱스입니다. 저기 보면 6월 23일 파종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얘는 21년 8월 26일 날 이 조그마한 콩분 지금 제가 이 화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화분 소개하기 한참 전에 저는 벌써 이 콩분에다가 이 아도데스를 분갈이를 했는데 아도데스 같은 경우에는 동형다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여름 되면 똘똘 말려갖고 정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괴물 캐릭터처럼 돼요. 눈만 있는 애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지금 입이 이렇게 해벌레해졌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도데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 아도데스도 빨긋빨긋하게 물이 들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뻤거든요. 근데 이 녀석 물들 생각을 안 하네요. 예, 제가 릴리패드가 이제 웃자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요거 안쪽에다가 베란다 안쪽에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데다 뒀더니만은 세상에 자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이 녀석은 어떻게든지 거리대에 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 거리대로 지금 내보내겠습니다. 릴리패드도 동형다육 중에 하나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릴리패드는 성장 속도가 좀 느린 듯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햇볕이 부족하면 이렇게 웃자라니까 햇볕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 릴리패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질화가 진짜 빨리 되는 다육 중에 하나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 까라솔도 그렇지만은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이 의외로 목질화가 잘 돼서 목대가 단단해지는 그런 다육들이 많이 있답니다. 얘는 얼른 베란다 거리대에 혹시 자리 좀 마련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형다육 중에 대표적인 두들레아, 이 화이트 그린이도 즉 이 동형다육인데요. 얘는 지금 제가 8월 26일 날 자리 잡으라고 여름 끝나갈 즈음에 분갈이를 해주고 뿌리 정리를 조금 해줬었는데 보면은 아직도 자리 못 잡은 표가 나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이 자리를 잘 잡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백분을 만들어내는 그 상태가 좀 달라요. 생장점 주변에 굉장히 이제 뽀얗고 예쁘게 백분이 올리는데 지금 요 화이트 그린이는 아직도 지금 백분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지금도 뿌리를 지금 못 내린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동형이다 하형이다 그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신데 동형다육이라고 해갖고 이 계절에 막 이렇게 추운데 막 성장을 막 눈에 띄게 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분갈이를 했을 때 화분에 적응하는 속도, 그 다음에 적심을 했을 때 뿌리 내리는 속도가 점점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이제 분갈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심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뿌리 없는 다육이들 혹시 구매를 하셨다면 이제 뿌리 내리는 속도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그거 양해하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도 적심했을 때 뿌리가 조금 더 늦게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쩌면은 계속 안 나오다가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 직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이트 그린이 동형다육이 이면서 아직도 뿌리 못 내린 이 모습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동형이다 하형이다 구별을 하는데요. 가장 크게 구별을 하는 게 창들은 다 동형이고, 두들레아 속, 그 다음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정해지냐. 보통은 속 전체가 거의 다가 동형인 다육들이 있어요. 두들레아도 동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속도 이제 그렇게 동형이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케베리아 중에서 창이라든가 백분이 뽀얗게 두른 아이들은 다 또 동형이다.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형 다육이다, 하형 다육이다 해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겨울에 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에 힘들다는 거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에는 어떤 식물이든 간에 안 큽니다. 동형다육이라고 해서 겨울에 잘 큰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여름에 힘든 다육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동형다육으로 분류하는 그 다육들이 여름에 휴면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그렇게 표시를 내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이제 두들레아 중에서 이제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성장세가 잠깐 멈춰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름에 되게 찌질해지는데 얘가 자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활발한 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뿌리가 쉬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안 하고 백분도 안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백분을 많이 두르고 있는 아이들은 곰팡이병에 취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화이트 그린이가 여름에 곰팡이병하고 얼굴이 지저분해지는 이제 그런 병에 자주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여름에 자고 있어서 이렇게 찌질찌질해 보이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형이다, 하형이다의 중요한 포인트는 겨울에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여름에 조금 더 힘들어하는 다육이로 좀 저는 구별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11월 초잖아요. 지금까지는 동형, 하형 가릴 것 없이 다육이들 다 행복해요. 그래서 동하형을 가리지 않고 봄, 가을에는 다육식물들이 다 행복합니다. 다만 겨울에는 동하형을 불문하고 다 성장하지 않는 거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생장의 그 온도 구간에 있어야지 생장을 하죠. 보통 생장 구간 온도가 10도에서 30도 혹은 낮은 온도가 조금 낮다면 10도에서 24도까지가 생장 온도
온도인데 우리가 보통 겨울 온도가 그 정도 온도를 맞춰주지 못하잖아요. 밤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동하형을 불문하고 겨울에는 성장을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겨울을 버텨내는 이제 경우가 화이트 그리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쁜 얼굴로 버텨내거든요. 이제 가을에 이제 막 이제 성장을 했다가 겨울이 오기 때문에 화이트 그리니가 예쁜 얼굴을 해주고 있으니까 겨울에 막 엄청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하형 구별이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겨울에는 거의 다 단수하세요, 절수하세요 하잖아요. 그거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물을 화분에다가 자꾸 주면은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갖고 겨울엔 물을 자주 주지 않으니까 무름병보다는 곰팡이병이 더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일련의 이야기들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동형다육과 하형다육 구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형 다육들이 여름에 일시 휴면을 하고 성장세가 느려지기 때문에 별도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지. 동형 다육이가 막 겨울에 특히 뭐 지금 계절은 성장 계절 맞습니다만은 12월, 1월, 2월 달에 뭐 성장을 막 얼마나 막 눈에 띄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지내 다육 사장님하고 분갈이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눴지만은 혹시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이 그런 부분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기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겨울에도 성장을 잘하겠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으실까봐 미리 이야기해드립니다. 제 거리대에 동형다육이를 또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동형다육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창이 동형이다, 에케베리아 중에 분발린 애들이 동형이다, 그런 기준은 그게 진짜 맞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한국 원예특작과에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 있는데 다육식물에 관한 그런 책 내용 중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창종류, 그 다음에 뭐 분이 발려져 있는 라우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동형다육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 들어요. 동형이다 하면 기준을 겨울에 큰다가 아니라 여름에 힘들어한다, 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쪽 거리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동형다육이가 여기 까라솔 하나 있네요. 자, 까라솔. 이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동형다육이라고는 하지만 얘가 특히 뭐 여름에 뭐 더 힘들어하냐,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느낌 못 받았습니다. 까라솔 쟤는 여름도 잘 견뎌요. 여름도 잘 지낸 다육 중에 하나고요. 저는 까라솔들 다 그냥 올 여름에 거리대에서 다 그냥 지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도 동형다육이, 특히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그런 동형다육은 여긴 없네요.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육의 가장 크게 구별하는 거는, 일단 구별은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얘네들 여름에 케어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에오니움 속, 그 다음에 크라슐라 속, 그 다음에 두들레아 속, 에케베리아 일부,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 지금 글로스코프는 에오니움 속에 속하거든요. 글로스코프가 얘가 지금 성장을 하느라고 좋아서 그런지 얘는 물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에오니움 속이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도 에오니움 속 다육이, 그러니까 동형다육이로 분류하는 다육이가 저기 아까 먼저 보여드린 릴리패드 있고요. 저기 보면은 선버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아도데스 하나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냥, 특히 여기 라오이 같은 아이들을 동형다육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뭐 그렇게 여름에 예뻤어요. 여름에도 예뻤고요. 분 통통하게 잘 발려갖고 키핑장에서도 잘 컸습니다. 제가 대한농원에 갔을 때 대한농원 사장님께서 이 라오이가 보통 다 동형다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키워본 분들에 의하면 여름에도 잘 큰다더라. 맞습니다. 여름에도 잘 큽니다. 겨울에는 저 예쁜 모습 유지하죠. 뭐 100번 그대로 발려갖고 물 안 주고 성장 안 하고 얼음하고 있으니까 저 모습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병, 이제 겨울에 곰팡이병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먼로라든가 파랑새도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의 발림의 정도가 라우이하고는 좀 달라요. 라우이는 진짜 부담스럽게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들레아 중에, 이제 두들레아 아이들 중에 100분 바르고 있는 애들도 걔네들도 진짜 부담스럽게 분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곰팡이병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곰팡이병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번 습이 이렇게 들어가면 잘 안 말라서 그런가 봐요. 그게 이제 요 아이들의 이제 생존 전략인데 자기들한테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몸 안에 수분을 이제 오랫동안 갖고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이라도 이렇게 캐치를 해갖고 살으려고 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겨울하고 장마철에는 그 백분 때문에 오히려 더 습이 더 많아가지고 얘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곰팡이병에 이제 걸리는 거죠. 저기 보면은 머니메이커 여러분 예쁘죠? 머니메이커도 동형 다육입니다. 머니메이커. 여기 위에 머니메이커 부러진 걸 제가 이렇게 고스트 위에다 올려놨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는 동양다육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다육이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뭐 희성도 그렇고요. 희성 및 남십자서 이런 크라슐라 속 아이들은 다 그 동양다육에 속하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걔네들 여름에도 잘 커요. 물 잘 줘도 잘 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탑돌이 종류들이 나는 보면은 걔네들은 솜털도 있어요. 뭐 천탑, 기천 요런 아이들 보면 약간의 솜털 있죠. 그런 이제 저는 뭐 일괄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맹신은 하지 마세요. 얘는 얘라고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디션을 보면서 그냥 그거는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나 어떡해. 저기 보세요. 제가 버널랜스 위에 또 윗집에서 이불을 털었나 봐요. 먼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뭐 머리카락도 있고요, 뭐 계란 껍데기도 있고요. 계란 껍데기 제가 넣어준 거 아니냐고요? 저 그런 오만 먼지들이 얼굴이 막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야 뭐. 그런 거 뭐 한 번은 위층에서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창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그 시멘트 조각들이 떨어져 갖고 다육이들이 적심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진짜 다행스럽게 생장점이 안 망가져가지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애들 잎을 떨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웃 간에 절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에 이제 물 주는 문제 혹은 뭐 비가 오면 이게 뭐 진흙물이 떨어진다 뭐 이런 컴플레인이 다른 분들이 있었대요. 다육이도 물 안 주는 거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절대 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 올 때만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소량씩 주지만은, 그래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제가 관수를 안 해줍니다. 별도로. 아래로 물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아이고야 예쁘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동형다육이 얼마나 생글생글한지, 내 거리대에 동형다육이는 누가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동형다육이가 뭐 본격적으로 앞으로 겨울기간 동안은 얼마나 폭풍 성장하냐, 사실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형다육이가 여름에 조금 힘들어합니다에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겨울 케어는 동형이나 하형이나 내나 비슷합니다. 성장을 안 하고 이제 웅크려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갈이를 해도 자리 잡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늦어지고요. 적심을 해도 뿌리를 내리는 속도가 이제 늦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너무 애달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내년 봄에나 뿌리가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 편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